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또 은퇴를 번복하시고 이제 만드신 10년 만에 이제 만드신 영화이신데 사실 이거는 한국인으로서는 마음 편하게 그냥 감상하기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정말 이 영화에서 큰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조금 일단 한쪽으로 모셔두고 그리고 이제 그걸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 이 영화는 비주얼상으로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했느냐에 따라 저는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미야자키 하야 감독의 작품을 다 본 건 아니에요. 몇 개밖에 안 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사실 제 원픽이었어요. 네, 정말 인생을 담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번만큼은 미야자키 하야 감독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다 하다 보니까 딱 끝나고 나서 느낀 감정이 이거였어요. 이거 아닌데? 네, 이거였어요. 타연. 이게 말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이제 수다쟁이. 그런 걸 이제 말하는 한자어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일단 재밌게는 봤는데, 뭐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는 어쩌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만약에 영화 내에서 답을 찾기가 힘들다면 이제 영화 외부의 요소를 좀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동진 작가님 영상도 당연히 보고 이분이 제가 속해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대표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야 감독이 말을 했다라고 언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만의 조금 소설같이 좀 이런 생각으로 감독이 쓴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좀 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거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의 흐름이 좀 이어갔다.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하야 감독은 너무나도 유명한 완벽주의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이랑은 절대로 같이 일하기 싫다. 절대로 협업 못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인데 사실 완벽주의자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고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완벽주의자 이면에는 통제주의자, 통제광이라는 말이 좀 있잖아요. 좀 그러한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완벽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인데 그걸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 감독이 실제 일해온 방식, 그 작품을 만든 방식도 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식에서 나왔던 걸작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화만큼은 이야기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굉장히 무질서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우선 자신의 은퇴작,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든 건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영화에서 자전적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자신이 뭔가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를 남기려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던 삶이 돌아보니까 이제 죽음에 가까워져서 다시 보니까 오히려 무질서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속죄 영화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일본어로 속죄라는 뜻인데요. 물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이 행한 그 어마어마한 범죄들, 그리고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행동들도 있고, 또 나라는 망해가는데 자기 가족은 너무나 유복하게 살았던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 그런 것도 다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초월해 나간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인생을 산 방법에 대한 속죄가 아니었을까. 결국에 나는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탑이 무너지잖아요. 그 세상의 균형을 잡고 있던 탑이. 결국에 언제나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무너지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을 이 영화에 녹여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속죄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살짝만 바꾸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후회나 속죄가 아니라 산만한 삶을 향한 고해성사처럼 느껴졌어요. 삶은 원래 산만하고, 원래 정신없고,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나도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았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영화를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감.